안녕하세요. 원격 수업을 위한 구글 도구의 활용법 제5차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활용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각종 기능과 그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신 후 새 탭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런 뒤에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신 후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신 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구글 드라이브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누르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눌러서 스프레드시트를 실행하셔도 됩니다만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서 파일이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그것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구글 드라이브 특정 폴더 위치에서 새로 만들기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활용이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우측에 드라이브에 저장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구름 모양의 아이콘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었다고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선 동영상, 그러니까 3차시와 4차시 구글 문서의 활용과 구글 프레젠테이션 활용편에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버튼의 항목들을 보시면 고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고정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항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 때 보통의 경우 가장 위에 있는 내용이 이 열에 있는 내용의 제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행, 그러니까 1번 행의 이 제목들이 예를 들면 이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렸을 때 이렇게 감춰지지 않도록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가 아주 많아졌다고 약 한 이 정도 많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화면을 이렇게 내리면 제일 위에 있는 이 제목이 명칭이 사라지는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고정을 시키는 것인데요. 보기에서 고정의 행 한 개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위에 있는 행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기능이고 아주 자주 쓰이는 기능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방금처럼 보기에서 고정에 가서 행 한 개라고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살짝 음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시킨 그 부위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줄에 커서를 갖다 대보시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 경우 왼쪽 클릭을 하시면 손 모양이 주먹을 쥐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고정시키는 그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만큼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원래대로 이만큼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이제 올리는 게 필요 없으시면 아예 위로 올려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또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왼쪽 세로 줄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요거의 경우에도 손 모양을 보시고 클릭을 하셔서 잡으신 후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넘겨도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까지는 보기에서 고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행 고정과 열 고정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삽입 버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버튼에 보시면
위에 행삽입, 아래 행삽입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차트가 있는데요. 이 차트는 먼저 그래프로 만들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후에요. 다시 삽입에 가셔서 차트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차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은 우측에 자동으로 나오고요. 네, 우측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눌러서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것도 차트가 있다라는 것 정도, 우측의 설정 창을 통해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식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차시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구글 설문지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양식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구글 설문지라고 혹은 구글 폼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함수 사용은 사실 기본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엑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함수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주 어려움 없이 쉽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함수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서식 버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 보시면 숫자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입력된 값의 형태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인지 텍스트인지 그리고 나머지 어떤 종류의 자료들인지 그것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태를 잘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특기사항란에 적혀 있는 글들이 일정 부분 잘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좀 불편한 것이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위에 있는 것을 누르시고요. 서식에서 텍스트 줄바꿈, 이번에는 줄바꿈으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줄바꿈으로 클릭을 했더니 글자들이 잘리지 않고 모든 글자들이 줄을 바꿔서, 그러니까 그 칸의 크기는 유지하면서 그 칸의 크기에 맞게 줄을 바꿔서 글자들이 다 빠짐없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식에서 줄바꿈에서 자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르기를 눌렀더니 더 우선 다른 셀을 침범해서 글이 나아가지는 않지만 그 셀 안에서 그 크기에 맞는 것 정도의 문자만 보이고 나머지 문자는 사라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셀은 현재 오버플로우라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는 한 셀의 내용이 이제 많을 경우, 이 칸을 넘어갈 경우 넘쳐서도 적힐 수 있게, 지금 이 셀을 잘 보시면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들도 사실은 왼쪽의 셀에 적혀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서 넘쳐서 표현된다라고 해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오버플로우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셀에 제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사실 오버플로우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그래서 자르기 기능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셀의 내용을 삭제를 했을 때는 다시 이 왼쪽에 있는 셀의 내용이 오른쪽으로 더 넘쳐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또 함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식에서 텍스트 줄바꿈 기능에 대해서 각각 3가지 설정값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넘어갔을 때 보시면 필터 만들기가 있습니다. 필터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표에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학번이 사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렬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시킬 때 아까 데이터에서 필터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지금 현재 텍스트가 적혀 있는 부분들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그 선택된 곳에서 필터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필터가 생겨났는지 확인 여부는 이 모양, 지금 역삼각형의 모양,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생겨났다는 것은 필터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렬을 시켜보겠습니다.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시켜볼게요. 이게 오름차순이라는 뜻입니다. A에서 D까지. 이렇게 하면 학번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반대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 기능을 활용하시면 학생들의 어떤 정보들을 관리하실 때 학번 순으로 나열하기가 쉬우실 테고요. 꼭 학생들 정보가 아니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정렬 기능 이외에도 검색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사실은 다 엑셀에서도 한 번씩 사용해 보셨을 법한 기능들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필터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사용 안함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 만들기 아이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눌러도 아까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에서 중복 항목 삭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학번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요. 데이터를 누르시고 중복 항목 삭제를 클릭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중복 항목은 지금 학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번만, 그러니까 B열만 선택을 하시고요. 중복 항목 삭제를 누르시면 방금 보시는 것처럼 학번 하나가 그 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컨트롤 G 버튼을 눌러서 다시 되돌아가기를 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이런 것처럼 방금 데이터에서 중복 항목 제거, 중복 항목 삭제 기능을 더 적절하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학교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인데요. 엑셀 파일로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엑셀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이런 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작성한 파일을 일반 선생님들께 이제 안내를 드릴 때에도 사실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해서 공유 링크로 선생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뷰어 권한을 설정을 했고요. 뷰어 권한으로 링크를 복사한 후에 그 링크를 선생님들께 메시지로 보내드렸습니다. 뷰어 기능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실수로 지우실까봐 보기 권한만 드린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직접 담당자인 제가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링크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활용해서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고 이것을 링크로 선생님들께 전해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엑셀 파일로 이 파일을 만들어서 엑셀로 이 파일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드렸다고 친다면 수정할 때마다 선생님들께 새로운 버전의 엑셀 파일을 다시 보내드려야 할 테지요. 그러면 보내는 저도 힘이 들 것이고요. 그것을 받는 선생님들도 아마 무지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버전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버전들이 좀 헷갈릴 부분도 좀 생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문서는 하나이고 이 하나의 문서로 선생님들이 링크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수정을 하면 수정을 한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로 보내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유 기능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본 콘텐츠의 3차 시 영상, 구글 문서의 활용 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연관 계획을 선생님들께 링크로 보내드렸고요. 저는 수시로 변경될 때마다 이 파일 하나에서만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실시간으로 수정된 파일을 늘 최신의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같이 보면서, 공유 문서니까요,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다른 위치에 이제 앉아 있고 다른 컴퓨터로 접속을 하고 계시지만 같이 같은 화면, 같은 파일을 보면서 수정을 해서 바로바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아주 편리하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공유 문서를 이제 활용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함께 사용하셔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작성했던 그 문서이죠. 여기서 제가 어떤 공유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공유를 한다면 그 공유된 파일을 좀 더 쉽게 크롬 브라우저에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북마크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별표 보시면 이게 북마크라는 기능입니다. 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북마크 추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보다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입니다.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북마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북마크 항목에서 북마크 표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북마크가 표시될 부분이 확보가 됩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다시 별표를 누르시고요. 북마크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보통 여기서 이제 바로 완료를 하셔도 되지만 더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고요. 더보기를 누르면 파일 구조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북마크 바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북마크 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새 폴더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새 폴더를 넣고 예를 들어 학교 업무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시고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북마크 시킬 때 이 문서의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UI 부분은 수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지금 북마크가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학교 업무 안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생겼죠.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끄고요. 자, 새 탭을 열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학교 업무를 누르시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활용을 누르시면 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활용으로 이 문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편리한 기능이니 북마크 기능, 공유 기능 함께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마지막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는 엑셀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는 방법은 2차 시 동영상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2차 시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데스크톱용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 파일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 시트로 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네, 지금처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엑셀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엑셀이 실행이 된 것이 아니라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파일 내용이 실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엑셀이라고 적혀 있죠. 분명히 엑셀 파일이 열린 것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만 혹시 불안하시면 컨트롤 키와 S키를 누르시면 또 한 번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문서 상태 확인을 눌러보시면 모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것이 과연 엑셀 파일에도 반영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한 것은 반영이 되긴 합니다만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건 분명히 엑셀 파일입니다. 그렇죠? 엑셀 파일을 제가 이번에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이 실행이 되겠죠. 네, 이것은 엑셀 파일을 실행을 시킨 상태입니다. 엑셀 파일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엑셀 파일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그러면 이것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지금 삭제가 되었죠, 분명히.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렇죠? 저장을 하고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엑셀 파일을 종료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한 거고요. 그 엑셀 파일이 저장된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느냐? 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따로 누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스스로 동기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동기화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엑셀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열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또 공유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엑셀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그리고 편집자 모드로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를 한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크릿 모드 여는 것도 제가 3차 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컨트롤, 쉬프트, N 키를 누르시면 시크릿 모드로 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아까 링크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엑셀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유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유된 문서를 누군가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이 되면 지금 저장이 되었죠? 저장이 되면 이번에도 이렇게 괄호를 바꿨어요. 그죠? 시크릿 모드에 있는 사용자가 공유된 파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꺼버릴게요. 그럼 여기에 수정이 되었죠.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이 엑셀 파일에도 수정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엑셀 파일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엑셀 파일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업무와 수업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5차 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활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